모든 예술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작품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아주 사소한 생각을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계속 뱅뱅 맴도는 게 있죠. 제가 오늘 이 토크 앤 댄스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3, 4일 동안 제 머릿속을 뱅뱅 맴돌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는가 하면 방금 보신 백조예요. 저 사실 좀 억울합니다. 이거 되게 멋진 인트로여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만큼 왜 멋지기를 바랬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막판에는 저 사람이 왜 저리 안타까워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일 동안 내 머릿속을 뱅뱅 돌고 있던 백조. 여러분 혹시 발레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저는 어릴 때 10살도 안 된 꼬맹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춤을 추어왔죠. 그러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발레가 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할까? 이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숙제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의 그 발레와 발레를 직접 춤추어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발레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셨던 발레, 그것이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인간의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레 할 때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죠? 네. 자, 발레는 좀 오바입니다. 과장이 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걸.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이거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왕오바죠? 왜 이런 큰 동작의 인사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말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면 쉽게 전달될 게 무대 위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혹시나 공손해 보이지 않을까 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무대 뒤에 저 멀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왕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보여야 되는 왕이 있었죠. 저 왕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이 무대를 갖다가 감사하고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무용수들이었습니다. 왕에 의해서 발레는 시작되었거든요. 자,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면 너무 깁니다. 오늘은 발레에 나왔던 굉장히 아름다웠던 두 발레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길게요. 살짝 겁이 납니다. 가면 마이크가 빽빽할까봐.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토슈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발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게 토슈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한 신발, 이거 신발이거든요. 이 이상한 신발, 정말 불편해 죽겠는 신발, 발끝으로 서야만 하는 이 신발. 왜 이 신발이 발레리나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적 없었을까? 제가 좀 더 잘 보이도록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기에는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슈즈는 말 그대로 발끝으로 쓰는 신발입니다. 처음부터 발레가 토슈즈를 신고 춤을 췄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발끝으로 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발레리나의
굉장히 발가락을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토슈즈를 신었던 발레리나는 어떤 형태를 신었는가 하면요, 그냥 천으로 된 슈즈 발끝에 천을 동동동동동동 똥똥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엮은 다음에 그냥 자기 발가락으로 섰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토슈즈를 신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1789년 파리 식량호영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 프랑스는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조가 유행을 하는가 하면요, 낭만주의 사조가 유행을 합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탐미주의까지 갑니다. 아, 이 세상 건 모두 다 싫어. 그냥 나는 보고 싶지 않아. 아, 저 이상의 나라로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신발이 바로 토슈즈입니다. 발레리나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주로 춤을 췄던 게 공주,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정이었어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요정, 물을 헤엄치고 다니는 요정, 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 요정, 이 요정들을 춤췄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정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도 있어 하면서 크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발레가 주었었죠. 발레리나들은 욕심을 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발레리나보다 조금 더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상 존재 같지 않은 존재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날아다니는 걸 같이 보이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땅을 딛지 않고선 춤을 출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장 적은 면만 땅에 그치고 나머지는 다 떠 있어 보자. 그러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굉장히 가벼워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토슈즈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토슈즈는요, 보기엔 아름답지만 사실 이 속은 굉장히 낭만적이지 못합니다. 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끝으로 가장 가볍고 낭만적이고 환상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신었던 토슈즈 안의 발은 사실 저런 지경입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게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슈즈를 원했던 발레리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보다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로 보인다면 이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가볍게를 생각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스타가 한 명 나옵니다. 마리탈리온이라는 발레리나였습니다. 굉장히 우아한 발레리나죠. 이 발레리나는 최초로 토슈즈를 신었던 발레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나중에는 맨발로 섰으니까요. 나중에 말년이 되었을 땐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의 발레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부탁합니다. 그 다음 부탁합니다. 너무 흐리네요. 자, 보시면 발끝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토슈즈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이죠? 너무나 포인티하죠? 굉장히 끝이 날카롭고 샤프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거의 맨발이다시피 춤을 추었던 이유는 이 등 뒤에 보이는 날개 보이십니까?
요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춤을 추어가며 마리 탈리오니는 자기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시대가 원했던 스타, 그 스타는 자기 스스로의 발을 갉아먹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전들을 했었던 거죠. 자, 아까 토슈즈를 보셨다시피 지금 토슈즈는 발끝이 이렇게 뭉툭합니다. 아주 포인티하지 않아요. 이것도 변형이 되고 왔습니다. 언제 변형이 되었느냐? 맨날 발끝으로 다니는 발레리나들만 보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원하게 될까요? 발끝으로 서서 얼마나 기교를 많이 부릴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동작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렌리나 렌나리나는 이탈리아의 발레리나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빼테라는 동작, 한 자리에서 32바퀴를 도는, 한 발로 32바퀴를 도는 동작을 시도를 합니다. 이런 테크닉이 나오면서 이 포인티한 슈즈 가지고서 불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 조금 끝만 뭉툭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교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안나 파블로바라고 합니다.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그런 명수입니다. 러시아에서 활동 후 서유럽으로 넘어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분은 우리가 아주 딱 이 작품만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빈사의 백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어가는 백조죠, 빈사의 백조는. 생상이 동물의 사육제라는 음악을 작곡하면서 유일하게 아주 우아한 곡 하나를 넣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빈사의 백조, 죽어가는 백조였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왜 꼭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들 발레 하면은 발레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의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발레는 귀족의 예술, 왕족의 예술이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발레는 변모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빈사의 백조였습니다. 빈사의 백조는 19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는 알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1905년도에 러시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때 혁명이 나중에는 볼셰비키 혁명으로까지 가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혁명이 1905년도에 처음 일어납니다. 이때 황제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군대가 발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한 후 시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쓰러져 갑니다. 자, 이 빈사의 백조, 아까 빈사의 백조가 죽어가는 백조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좀 결부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러시아에 가면 페테르부르크 가운데로 노바강이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러시아가 워낙 추우니까 겨울이 되면 꽁꽁 얼죠. 꽁꽁 얼는 그 강에 하얀 백조들이
펠로를 돌아다니면서 그 전쟁통의 사람들을 만나면 춤을 추었답니다. 제가 지금 전쟁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분은 무대에서만 춤을 춘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 군사들을 위해서, 피난민들을 위해서, 무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장판을 깔고 그 유명했던 스타가 가서 이 빈사의 백조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빈사의 백조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춤 잘 춘다로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나 파블로바가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안나 파블로바가 4만여 회의 공연을 마치고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일화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공연이 끝난 다음 기차를 타고 그 다음 공연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폭격으로 철도가 끊어져서 추운 플랫폼에서 기다리다가 폐렴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연을 가지 못하고 그 중간 기착지에서 결국은 자기의 발레 의상을 덮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안나 파블로바를 사랑했던 관객들의 보여준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공연지, 얘는 사람들이 이제 공연 안나 파블로바를 기다리며 모두 다 관객들이 막 우성우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이 따부르고 매니저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의아했죠. 왜 발레리나가 나와야 될 그런 시점에 발레리나는 나오지 않고 저 매니저는 왜 나오는 걸까? 매니저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던 안나가 이곳으로 오던 중에 폐렴으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무대에서 안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안나의 빈사의 백조가 음악이 흐릅니다. 비록 사람은 없었지만 그 안나를 비추었던 조명만 무대를 따라다니며 꼭 안나가 춤추듯이 조명만 움직이며 그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결국 안나가 빈사의 백조가 되어서 죽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에서 조명은 꺼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자 다시 한번 음악이 흐릅니다. 물론 안나는 없죠. 그러나 앵콜 공연이, 무용수 없는 앵콜 공연이 다시 한번 조명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이후로 한동안은 빈사의 백조를 아무 무용수 없이, 그것도 2번 앵콜까지 무대 위에 올리는 게 한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안나 파블로바가 얼마나 그 당시에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한 사회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최대한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 중에서도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로 자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표현이 바로 백조였습니다. 백조라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보통 발레에서는 발레는 백조 하면서 등식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백조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오늘 저는 아까 저와 함께 등장했던 발레리나를 다시 여기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발레리나에게서 발레도 보실 거고 그리고 죽어가는 백조도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서 비록 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안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위로의 순간을 나를 보는 마음으로 백조를 이곳에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20분이 딱 주어졌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2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각설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위로를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